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수채화 클래스를 맡은 꼬북쌤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하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수업을 들을 저희 제자들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제자 철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은 라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은 승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두기. 자, 우리 두기는 제 강의가 워낙 명강이라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수업을 듣겠다고 고집을 그렇게 피우면서 저에게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두기가 그림을 그리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코끼리도 코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앞으로 서당계 3년이면 풍업이 없는다는데 우리 두기도 곧 그림을 배워서 코로든 입으로든 그림을 좀 그리게 되겠죠. 자,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대면하는 첫 시간인 만큼 정말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자로부터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채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What's the most important point in watercolor? 수채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죠. 자, 먼저 물을 좀 바르죠. 물을 좀 충분히 좀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의 특징을 좀 살려보려고 지금 하는데요. 물을 지금 깨끗한 물을 지금 붓으로 지금 바르고 있죠. 그 다음에 물감을 살짝 묻히기만 하면 이 번짐 효과가 나옵니다. 굳이 막 겹쳐칠하지 않아도 지 스스로 물감이 물을 따라서 계속 번짐 효과가 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번짐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나오지는 결코 않습니다. 수채화의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돼요.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번짐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 그림 역시 전문가처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문가라고 실수를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좀 다른 면은 화가들은 이런 것들을 실수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의도된 우연을 창출하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나요? 의도된 우연? 이 느낌을 알기 때문에 수백 번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 색을 칠하면 이런 느낌이 나올 거야.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난 이거 만족할게 라는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수채화 시작할 때 나 오늘 좀 작품 좀 멋지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무슨 똥손인가? 역시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20년 넘게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항상 느꼈던 게 화가와 초보자들의 차이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그냥 보세요. 칠했는데 지금 번짐 효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 번짐 효과라는 것은 어떻게 번질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과학적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물을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번질 것이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야. 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의 특징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우연적인 효과가 가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채화를 시작하실 때 혹은 시작하였는데도 자신감이 상실했을 때 그 이유는 시행착오를 스스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한번 보시죠. 화가들은 말이죠.
저런 방법들을 무수히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범 보이는 것 보면 너무 쉽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20년 넘게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단숨에 1분 만에 이 화면을 보고 하려니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계시면 정말 행복하게 수채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시죠. 이제 저렇게 해놓고 여기다 마음대로 한번 물로 뿌려보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물이 이제 더러워져요. 근데 여러분들 수채화할 때 항상 물은 좀 깨끗이 좀 몇 번씩 갈아가면서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수채화의 가장 좋은 점은 투명하다는 거, 깨끗하다는 거, 그런 느낌이 좋아서 수채화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좀 와닿잖아요. 힐링도 되고. 저도 지금 이 연습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지금 저 사용하는 종이는 그냥 뭐 캔테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학생용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종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이게 파브리아노인가 본데 이게 그냥 화방에서 팔아요. 인터넷에서. 종이도 선정을 할 때 어느 화가가 배웠더니 이 종이가 좋아요, 저 종이가 좋아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자 제가 와트만지를 주로 쓰는데 와트만지가 좋아요 해서 여러분 평생 와트만지만 쓰면 다른 종이의 특징이 모르겠죠. 자신의 성격에 맞는 종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장씩 뭐 사가지고 10,000원이면 충분히 뭐 종류별로 다 살 겁니다. 작은 것들 한 장씩 사셔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게 종이가 마음에 드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물을 좀 뿌리니까 좀 멋진 효과가 좀 나오잖아요. 그죠? 저것을 사람들은 또 소금을 뭐 해서 말리기도 하고 소금이 그 물을 흡수해 가지고 그 부분을 녹으면서 물감을 막 저리 비켜 저리 비켜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설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설탕을 한번 사용해 봤더니 여름에 벌레가 많이 껴가지고 근데 저는 주로 그래서 그냥 물을 뿌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번지기법을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한번 해봤으니까 연습을 해봤으니까 실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가장 화가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그린 이 그림들이 하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하늘 한번 이 기법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시죠. 먼저 직선으로 선만 그릴 줄 알면 스케치는 뭐 거의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직선을 그릴 줄 알면 먼저 직선을 먼저 받아 지평선을 먼저 좀 하고 기본적인 형태 삼각형 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먼저 스케치를 대략적인 스케치를 해 놓습니다. 굳이 스케치를 막 자세히 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정말 자세하게 그려야 되는 것들은 있는데 이런 풍경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선만 구도만 좀 나오면 색칠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스케치를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좀 해놓고 색칠할 때 그걸 약간씩 작은 붓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물을 좀 깨끗한 물을 좀 놨죠. 물통 보면 4칸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것들은 왜 그러냐면 이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 그러면 4번 가릴 것을 한 번 해서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물통을 팔더라고요. 화방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그거 한번 구입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백붓이죠. 저게 지금 백붓이라고 그러는데 평소에 백붓인데 1호예요. 1호. 저 보통 붓 같은 경우는 저는 화원께 제일 좋더라고요. 국산. 뭐 다른 사람 비싼 것도 쓰는데 끝이 잘 모아지고 뭐 전문가들도 쓰는 데는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붓, 작은 붓, 20호, 18호, 12호, 1호 있겠는데 적어도 4종류는 좀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먼저 그런 평붓으로 백붓으로 물을 좀 많이 좀 쳐발라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물이 조금 발라지면 물의 마른 속도가 빨라져서 나중에 번지는 효과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또 종이도 200g, 뭐 300g 이하 같은 경우는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캔트지로 만약 저걸 했을 경우는 이건 좀 전문가용이라서 저렇게 지금 일어나지 않는데 캔트지로 할 경우는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이왕이면 연습하실 때 300g 정도는 되셔야 이 기법이 아마 나올 겁니다. 아르쉬즈도 괜찮고 파브리아나도 괜찮고 와트만지도 괜찮으니까 300g 정도는 이상이 돼야 저와 같은 효과가 나요. 혹시나 얇은 종이를 쓰셔가지고 선생님 저 아무리 해도 선생님 같은 효과가 안 나는데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종이 탓이에요.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종이가 두꺼울수록 마른 속도가 늦어져서 번짐 효과가 더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하늘을 하얀색 구름을 남겨놓고 파란색을 먼저 좀 칠해요. 구름 있는 부분은 좀 남겨두고, 그럼 나중에 이제 그게 하얀색으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되겠죠. 그리고 하늘 저 위에 가장 높은 곳은 좀 진한 색으로 발라주시고 밑으로 갈수록 조금 연한 것으로 하는 게 좀 좋겠죠. 왜냐하면 바다도 보면 깊을수록 색이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도 마찬가지죠. 맨 위에는 파란색 종류, 좀 더 진하게 하려면 파란색에다, 진한 파란색에다 보라색도 좀 섞으시고, 제가 여러분들 색깔 이름을 말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색깔 이름을 굳이 말을 안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굳이 암기해서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그림 그릴 때 내가 이거 색감, 그러면 하늘이 전부 다 그런 색감 아니거든요. 색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 이름 말 안 할 겁니다. 그냥 파란색 계통, 무슨 뭐 붉은색 계통, 초록색 계통, 그렇게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화가들은 뭐 이걸 암기하라, 뭐 입시 가면 막 다 암기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자, 저기 이렇게 뉘었잖아요. 왼쪽을 잡고, 왜냐면 그럼 구름 방향을 밑으로 좀 흐리게 사선 형식으로 좀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잘 흐르지 않을 때는 물을 좀 더 위에다 발라주세요. 발라주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좀 흐를 겁니다. 저 오른쪽 끝에 지금 저 처리하고 있죠. 거기는 물이 안 발라진 부분이라서 충분히 발라졌어야 돼. 그래야 멋지게 샥 해서 변하는데, 요게 지금 그래서 물을 좀 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자연스럽게 번지죠. 네. 물을 지금 계속 바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선 쪽으로 구름이 흘리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죠. 300g 이상이 돼야 이런 효과가 난다는 거 명심하시고 포인트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캔트지 가지고 백날 저렇게 해봐야 안 됩니다. 물론 될 수도 있죠. 그래도 막 일어나요. 몇 번씩 붓질하면. 그러니까 300g 이상 가지고 전문가용 수채화제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위에 진한 색이 좀 발라지죠. 그죠?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영상 처리가 제대로 안 돼요. 누가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좀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맨 위에는 안 보이네요. 나중에 조금 옮겨질 때 내가 그것을 아직 인식하고 나중에 옮기는데 그때는 좀 보이실 겁니다. 지금 흐르죠. 그래서 물을 계속 발라주면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의도한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럴 것이다라는 개연성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정확히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라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답을 못해요. 어쨌든 멋지게 흐르기만 하면 되죠, 뭐 그죠? 하늘이. 오른쪽 물기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물을 항상 흡수시키면서 지금 동시에 하고 있죠. 밑으로 올수록 좀 색이 연해지죠. 네. 잠깐 좀 보시죠. 제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멋지게 안 생겼는데 그림 멋지게 참 나와요. 저도 주위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화가라고 안 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인데 목소리만 좀 들으세요. 저 구름 있는 부분이 좀 닦아주죠. 깨끗한 물로 해서. 제 옆에 오른쪽에는
화장지가 아니라 수건, 잘 흡수되는 수건이 있어요. 수건 옆에 놓고 하거든요. 그건 뭐 못 찍겠네요. 그래서 그걸 항상 흡수시키고 다시 흡수시키고 하면서 구름 형태를 자연스럽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하는 것 같네, 꼭. 네. 자, 어느 정도 다 흘렀으면 이제는, 저게 조금 더 구름을 더 좀 선명하게 하려면 저 화장지로 살짝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그게 마르기 전에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거든요. 마른 뒤에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럼 자연스러움이 없어져요. 즉 뭐냐면 번지기 기법을 했는데 거기 갑자기 터치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좀 영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번지기 기법 할 때는 항상 동시에 같이 모든 분위기를 번지기 기법으로 해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조금씩 닦아내고 있죠. 이제 세웠죠. 예. 근데 왼쪽 너무 잘못 들어갔네. 저 큰일 났네. 예. 뭐 실수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되면 대충 구름이 좀 나왔죠.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저거. 욕심이 생기면 자꾸 손을 대면요 지저분해져요, 그림이. 그러니까 실수를 했더라도 그냥 그 상태로 놔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하더라도. 왜냐하면 자연스러움이 없어져요. 왜 목소리도 왜 제가 낼 때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게 더 낫잖아요, 그죠? 네.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구름 형태랑 하늘 형태가 나와서 이제는 뉘어놨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걸 빨리 안 마르니까 빨리 말리게 하기 위해서 드라이기를 사용합니다. 드라이기를. 근데 저는 지금 드라이기를 사용 안 하고 어쨌든 밑에 또 이제 하늘 이 정도면 됐죠. 이게 번지기 기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수채화의 기법입니다. 이 번지기 기법만 잘하면 수채화는 정말 여러분들이 10분만 해도 화가처럼 됐네.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 라고 하면 여러분 꼬북쌤의 미술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배웠다고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예. 가끔 또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예.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말랐기 때문에 이제 밑에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죠. 그죠? 밑에 부분은 이제 저게 사실은 풍경이 저 나무들 들판이나 나무가 들어갈 텐데 그 나무가 되게 멀리 있는 나무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서 연두색, 노란색, 초록색을 막 생색을 푹 집어넣어버리면 어때요? 너무 가깝게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제가 바라보는 저 풍경에서는 저 몇 킬로 될 겁니다. 그럼 몇 킬로 뒤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그런지 좀 잘 보시면 됩니다. 뭐 완전히 생색이 채도가 높은 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어두운 색에서 연한 색들이 나옵니다. 즉 멀리 있는 색을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원리를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거 보면 완전 초록색 연두색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저기에다가 보라색 섞어가고 청색도 좀 섞으면서 약간 거리감 있는 나무를 그릴 겁니다. 지금 아직 물기가 말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번지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종이가 좋은 게 금방 말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갑자기 막 이 멀리 있는 나무들 디테일하게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하늘하고도 연결이 안 돼요, 들판에. 그래서 지금 저 색깔들은 후퇴색이 되거든요. 지금 멀리 보이는. 근데 여기서 연두색을 노란색을 막 팍 놔버리면 갑자기 그건 확 튀어나와가지고 멀리 있는 들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배울 겁니다. 가까이 있는 나무, 멀리 있는 나무, 중간에 있는 나무, 색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즉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들을 몇 개 배워놔야 어떤 것도 적용을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이 법칙이 없는 것 같잖아요. 당연히 법칙이 없죠. 그러나 조형 요소라는 기본적인 법칙은 있습니다. 뭐 개판으로 그냥 나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런 게 그림이야라고 하면 피카소하고 유치원생하고 그림하고 똑같게요. 그죠? 그건 아니고 각자의 법칙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이 지켜가야 되겠죠. 근데 그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지 남을 따라하면 안 되겠죠. 네? 그죠? 남을 따라하면 평생 따라만 해야 돼요. 죽어라고.
그래서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그림 똑같아요. 원리를 파악을 해서 자꾸 단계적으로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늘지를 못해요. 자, 저것도 이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 저 그냥 막 칠하는 것 같죠? 근데 빛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밝고 어둠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하니까 그냥 붓터치 하나가 나무처럼 보이고 숲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 실력은 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감을 쓰더라도. 네. 자, 그래서 그런 원리들은 제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깨우쳐 가게 해줄 겁니다. 뭐 들판처럼 됐죠? 네.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림을 전혀 안 배운 사람들 가르쳐 보니까 이건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해놓고 놀래요. 순간. 그게. 자, 이제 계속 지금 물기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건 도화지가 아주 훌륭한 거죠.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그래서 저 상태가 지금 유지가 돼서 번지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들판이 나왔네요. 멀리 있는. 이제 여기는 뭐 논이나 뭘 하나 그려야 되겠죠, 그죠? 예, 귀찮아가지고 저희 안에 그레이스는 여기다 무슨 꽃을 좀 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해버리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꽃도 좀 해드릴게요. 예. 자, 보세요. 앞에 색 보니까 연두색이니까 좀 색깔이 밝죠. 그러니까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그죠? 저 뒤에 색은 좀 밀려나와 보이고, 그게 가까이 있는 색하고 멀리 있는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원리. 자, 완성이 거의 됐죠. 네. 자, 이게 바로 번지기법을 이용한 수채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겁니다. 네. 붓을 어떻게 잡느냐? 자유롭게 잡으셔도 돼요. 그런데 자세히 할 때는 꼼꼼히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뭐 가깝게 잡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방송을 이게 지금 찍어야 돼서 제 손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돼서 일부러 지금 길게 잡고 지금 칠하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보세요. 들판이 완성되고 있어요. 지금. 자, 수채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해하려면 밝고 어둠을 항상 해야 돼요. 저기 밝고 어둡고 그 단계는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림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빛입니다. 빛. 물론 수채화에서는 빛과 물이겠죠. 네. 지금 그래서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약간 어두운 색으로 지금 그 포인트를 살짝 넣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도 그려놓아 보니까 그럴싸하네요. 그죠? 얼마 시간 걸리지 않았지만. 자, 이제 작은 붓으로 나무 그래도 좀 자세히 좀 표현해야죠. 그죠? 나무 가지. 그래도 좀 멀리 있는 거지만 그래도 나무 가지를 조금 좀 그리려고 작은 붓으로 지금 그걸 좀 하고 있죠. 예. 나무 가지도 갑자기 밝은 색이 나오면 안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멀리 있는 나무니까 멀리 있는 나무 마냥. 저게 지금 붓을 왜 자꾸 바꾸냐면 이 작은 것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붓 바꿨다 저 붓 바꿨다 지금 쌩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이것도 좀 안 되네. 안 돼. 지금 고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스케치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 전 전문가니까 스케치 없이 그냥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스케치 하고 하세요. 예.
자랑하려다가 저렇게 배려버리네. 예. 하하. 이제 좀, 이게 뒤에는 보라색 계통이 보이니까 좀 후퇴로 보이잖아요. 그죠? 숲이. 여기서, 그죠? 아, 저 지금 나무잎을 찍고 있는데, 네. 그것은 좀 뒤에 색보다 약간, 색을, 채도를 높였다고 그래요. 색을 조금, 튀는 색을 좀 해서, 어렵죠, 채도. 그냥 밝은 색이에요, 밝은 색. 네. 너무 진한데. 지워주겠지, 뭐, 나중에. 안 지워지 말고. 그래서 멀리 있는 저 숲하고 이걸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저걸 칠하고 있어요. 예. 나무가 3개 들어가네. 언제 3개 그랬디야. 아, 네. 3개가 들어가니 좀 어색한데. 어쨌든 뭐 오늘은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하늘을 번지기법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뭐, 그것을 오늘 배우셨으면 됐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어두운 색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포인트를 좀 줄 생각인 거예요. 지금 이게. 예. 하하, 근데 이거 외국인 친구들이 위해서 영어 자막을 내야 하는데 큰일 났네. 이런 말투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한디야. 응? 큰일 났네. 저것들이 알아서 그냥 한국 사람 데리고 그냥 설명 듣겠지. 그림이 좋으면. 예? 자, 그럼 거의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이죠, 하늘. 자, 구름도 저렇게 번지기법에서.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 물을 정말, 많이 충분하게 발라준 후에, 도화지는 여러분들 전문가 수채용지로 300g 이상짜리를 쓰시고, 붓은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저 지금 구름을 좀 칠한 게 아까 그 화장지로 한 게 좀 부자연스러워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닦아주는 것 같네요. 지금.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제가 좀 버벅거리고 그러지만 뭐 제가 아나운서도 아니고 저는 그림 그리는 화가고 저는 원래 말없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서 학생들 가르칠 때 저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응용한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노을진 하늘 오늘 같은 기법을 통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서는 가장 원리들을 이용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힘을 얻고 또 수업을 하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요.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중간에 학생들을 소개하면서 영어로 한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정말 시간이 없는 친구인데 꼬북쌤을 위해서 정말 목소리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빌어서 우리 수환이 학생에게 정말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고마워, 수환아.